2022년 5월에 열리는 .NET-CON 미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MVC와 블레이저 코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블레이저와 친숙해지자.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유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프리랜서 .NET 개발자이면서 .NET AMA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젠다를 말씀드리면 전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린 이후에 코드 리뷰를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외관은 이렇습니다. 북마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ASP.NET 코어에서 구성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데모를 준비해 봤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구성해 봤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부분은 MVC와 블레이저 서버가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그 동작 원리, 구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그 다음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부분,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레이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폴더에 있는 북마크하고 북마크 트래시캔, 이것은 이제 도메인 모델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델입니다. 실질적으로 뷰와 통신하기 위해서 뷰 모델 DTO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를 통해서 이 서비스 로직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이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패키지는 데퍼 ORM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SQL 클라이언트, 이게 3.1.0 버전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신 버전 4점대 버전이 커넥션 에러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제대로 동작을 하는 3.1.0 버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MVC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뷰죠. 그것을 이제 이곳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라이브러리에서 진행했던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를 컨트롤러가 받아서 뷰 모델을 적절하게 이제 값을 넣고 만들고 해서 이 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뷰에서 화면에 뿌려줄 리스트도 만들고 뭐 상세 정보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서비스 부분은 똑같이 하지만 레이저라고 하는 이 뷰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비하인드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레이저.cs라고 해서 이제 서버 부분은 이제 이곳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까 MVC로 보면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실행을 해 놨고요. 먼저 MVC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북마크를 눌러서 리스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입력도 같이 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들은 이제 샘플 데이터로 제가 미리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net, .net 사이트, 이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고요. 성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메시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정일자
최신 버전으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정렬을 해 놓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맨 위로 가고 있습니다.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상세 정보를 잘 보여주고 있죠. To Edit 버튼을 누르면 수정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끝에다가 2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하면서 데이터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네요. To 북마크 리스트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죠. 이번에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먼저 데이터를 확인을 한 후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펌 창이 떴죠. 여기서 취소를 해보면 삭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삭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리스트 화면으로 다시 와서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진 데이터는 삭제하기 전에 이 휴지통에 추가가 되었죠. 단넷2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리스트로 가고, 네,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북마크 관리 앱 이것을 MVC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이저 서버 앱입니다. 북마크에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sp.net 이렇게 해서 asp.net asp.net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 북마크 정보를 성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 상세 화면을 들어가 보면 상세 정보가 있고 To Edit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기 화면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3을 끝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성공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나오죠. 33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리스트 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잘 되어 있고,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컨펌이 나오는데 취소를 해보면 취소되었습니다 나오고, 다시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제대로 되었고 메시지도 떴고요. 휴지통으로 가서 보면은 제대로 휴지통에 남아 있죠. 이상으로 데모는 마치고요. 코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MVC 앱으로 되어 있는 코드 리뷰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행한 걸 끄고 코드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MVC 프로젝트에서 북마크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요. 컨트롤러 내부적으로는 들어가 보면 컨트롤러 베이스라는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인터페이스도 같이 상속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이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면 이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북마크 서비스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오는데, 이것은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주입된 내용을 갖고 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입은 이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add scope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는 iBookmark, 클래스는 북마크 대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생성자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이 디펜던시 인젝션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먼저 휴지통, 이것도 리스트죠. 이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이제 리스트에는 입력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리스트,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 있는 입력, 그 다음에 상세화면, 수정화면, 삭제화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지통 부분이죠. 여기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로직으로부터 리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그 모델을
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트래시캔이라고 하는 여기 뷰가 있습니다. 여기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모델이라고 지금 아까 그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요것이 리스트죠. 이걸 받아서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모델이 리스트니까 이것이 이제 널이거나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고 뿌려주고, 그 이외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for each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 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 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 MVC에서는 이제 화면을 이동할 때, 페이지 이동할 때 location.href, 이제 이게 크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죠.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 이렇게 했고요. 함수로 뺄 때도 함수 안에서 이제 location.href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이제 조금 복잡한 북마크 리스트 화면을 쭉 보면은, 리스트 화면에는 이제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등록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DTO 들어가 보면은 이 복합 모델인데요. 여기에는 입력 뷰 모델과 리스트 뷰 모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는 북막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이 등록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빈 값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보면은 이렇게 초기화만 되어 있죠. 따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처리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이 포스트로 처음에는 이제 입력 화면이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크리에이트 DTO, 이 인스턴스를 받아서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체크를 해서 값을 제대로 갖고 오면은 입력이 된 거니까 그냥 리스트로 보내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리스트 메시지 출력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하게는 안 되고, 먼저 이 모델, 크리에이트 모델이, 뷰 모델이 유효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성공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죠. 두 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성공했을 때만 리스트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작업, 그것을 이제 둘 다 안 됐을 때죠.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쪽 else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add 모델 에러의 에러 메시지 내용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북마크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통과는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안 됐을 때는 북마크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모델 상태 관리라고 해서 add 모델 에러의 값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뷰 모델에 포함이 돼서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뷰로 넘길 뷰 모델 리스트와 등록 모델이 합쳐진 그 복합 모델을 넘겨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상세 부분을 보면은 이 상세 정보 데이터 한 건에 대해서 이 북마크 아이디를 넘겨받아서 그거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부분, 처음에 get 방식으로 해서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 업데이트 뷰 모델을 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세 정보에서 데이터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 건의 정보를 갖고 온 다음에 업데이트 뷰 모델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입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와 데이터베이스 작업 성공 여부 체크한 다음에 성공했느냐 아니면 이제 뭐 실패했느냐 요것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력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부분인데요. 삭제 부분, 처음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상세 뷰 모델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슈는 없고요. 실제 삭제 작업을 할 때 이 삭제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이름 정보만 있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나 성공 여부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else로 넘어왔을 때 이 if 문상으로 이 BMID가 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잘 그렇게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는 이제 요 체크가 필요합니다. 북마크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도 이 else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널이라면은 상세 정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 페이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리스트로 보내도록, 그러니까 이게 널이 아닐 때는 뭐 아까 입력이나 수정 때 같이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세 뷰 모델을 넘기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문제인 거죠. BMID가 널일 때는 여기서 에러가 날 테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BMID가 널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주고, BMID가 널일 때는 리스트로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끄고 이번에는 이제 블레이저 서버 앱에 대한 코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순서는 똑같이 휴지통 리스트 입력 상세 수정 삭제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각각의 레이저.cs라는 부분에서 서버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이저 서버 앱인데요. 먼저 휴지통을 보면은 블레이저에서는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가져올 때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젝트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서 이게 인젝션으로 가져오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MVC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location.href 했었죠. 근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블레이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매니저, 이거는 이제 블레이저 서버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내비게이트 2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 go to 북수라는 것이 이 휴지통에 쭉 보면은 맨 아래에 온클릭으로 해서 go to 북수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서버에서 처음에 페이지 로딩 될 때는 on initialized async라고 해서 이것으로 이제 리스트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작업을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아까 MVC와는 달리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컴포넌트 베이스라는 것을, 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없어도 됩니다. 다른 페이지는 다 없앴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 메시지 박스로 되어서 보여주는 성공했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그 토스트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의존성 주입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add blazed toast라고 해서 이것을 추가해 줌으로써 의존성 주입이 된 겁니다. 서드 파티로 제공되는 blazed.toast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페이지 로딩이 되면은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MVC에서 컨트롤러에서 봤던 것과는, 여기는 유효성 검사 같은 것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뷰 모델을 만들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지 않고 on initialized async 이걸로 해주고 있죠. 이걸로 해주는 이유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지금 입력한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 자기 페이지죠. 결국에 자기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동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최종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입력이 하나가 플러스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이전 입력하기 전 데이터로 해서 리스트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트 2로 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on initialized async,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리스트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다시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금 입력된 것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화면에서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입력하면 보이고 말고 하는 거는 is hidden으로 해서 토글 메서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인데요. 나머지는 똑같고, 이 상세 페이지부터는 북마크 ID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이것을 쓸 때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처음 페이지 실행될 때는 이제 한 건의 데이터를 받아오죠. 이번에는 수정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정화면에서 이 토스트 서비스라고 해서 화면 하단에 얼럿으로 성공했습니다를 보여주는 부분, 그것은 이제 이 서비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실행될 때 한 건의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 뷰 모델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트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를 새로 불러와야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바로 내비게이트 2라고 해서 디테일 페이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입력을 할 때는 자기 페이지로 다시 오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를 새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n initialize 그걸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삭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삭제 부분도 뭐 특이할 건 없고요. IJS 런타임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삭제할 때 컨펌 창을 이렇게 뜨도록 그렇게 했죠.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MVC에서는 기본 자바스크립트로 컨펌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이 IJS 런타임이라는 이것을 주입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삭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딜리트 버튼이죠. 그걸 눌렀을 때 먼저 컨펌 이 확인 메시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대체하는 건데요. await로 해가지고 js runtime.invoke async라고 해서 삭제할 거냐 취소할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호울 형태죠. true false만 있는 그 confirm 될 msg라고 해서 지금 app.js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돼서 서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이 confirm 이 부분,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취소라 그러면은 이거 false죠. false면 이 함수를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버 단 요 작업,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을 작업을 안 하는 것이죠. 삭제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삭제하겠다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리스트 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트 2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 언급을 드리면, MVC 같은 경우에는 뷰 모델을 뷰에 넘길 때 그 통로가 하나죠. 뷰 모델 하나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뷰로 보내줘야 되니까요. 컨트롤러에서 뷰로 보낼 때, 그러니까 이제 유효성과 데이터베이스 작업 검사할 때 if 문이 필히 들어가서 블레이저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드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뭐 뷰 모델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MVC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바스크립트 측면에서는 MVC에서는 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IJS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페이지를 이동한다던가 그런 것은 오히려 자바스크립트로 location.href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서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MVC 같은 경우에 서버와 빈번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 AJAX를 사용을 하는데요. 블레이저 서버는 시그널 R이 기본 동작을 하기 때문에 AJAX를 안 써도 됩니다. 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 MVC와 블레이저 코드 리뷰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ET Con 미니 이것이 계속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